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제가 지금 부동산 관련 종합 대책을 제안한 의미도 있고요. 어떤 대책이 나올지 예측을 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대책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 한 30년을 바꿀 수 있는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구조개혁적 그런 개혁이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그동안의 대책들 보면 30년 단위로 제가 한번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개발하고 공급하는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뭐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00년대부터 2030년대까지 성장과 차별의 시대. 성장은 뭐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고, 차별의 시대는 뭐냐? 2000년대 들어서부터 우리나라의 그 주거 문화도 그 차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상복합이 들어왔죠. 우리나라 타워팰리스, 부의 상징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긴 했습니다. 물론 한남동이나 청담동 이런 고급 빌라가 있었던 건 맞는데, 대중적인 의미의 그 주거 트렌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2025년이지만 주거 상품도 분명히 부의 차별화 때문에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시대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장과 차별의 시대, 앞으로 그럼 30년은 어떻게 할 거냐? 성숙되고 상품의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상품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주거에도 상품이 있고 또 주거 외에도 차별화된 상품들이 많이 또 개발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성숙되고 다양한 어떤 상품의 시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미치는 주요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 일단 좀 짚어보고, 그러면 이 정부가 어떤 대책과 또 정책을 내놓을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정책, 재정정책, 그리고 통화정책, 부동산정책, 그 다음에 구조적인 대책, 뭐 이런 한 5가지로 제가 좀 구분을 해봤어요. 내용 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죠. 금융정책에는 대출, 금융, DSR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재정정책에는 세제 개편, 뭐 세제 개편에는 뭐 거래세, 보유세, 제초안, 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재정정책에는 예산하고 뭐 이런 SOC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에는 금리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주관하는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성장률, 그리고 중요한 통화량 관리가 이제 내용에 들어갈 텐데, 부동산 정책은 제가 간단하게 뭐 공시지가하고 수요하고 공급 내용만 지금 명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뭐 다양한 부동산 규제 정책도 들어가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토지거래 허가제, 뭐 조정대상 이런 지역 지정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문제, 뭐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양극화, 뭐 그다음에 건축 규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규제나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이 반영이 돼서 부동산 정책의 뭐 대책으로도 나오고 발표하죠. 이제 그런데 그러면 어떤 정책과 방향이 이재명 정부에 나올 거냐? 현재 지금 이 정책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 데가 국정기획위원회입니다.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 맞춰서 단기적 대책보다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7월 달에 지금 DSR 3단계를 적용하는 것 때문에 6월 달까지 지금 빨리 뭔가 지금 사야 되겠다라는 수요들 또 있지만, 저는 또 큰 틀에서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 23년, 24년, 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한 번씩 상승장이 잠깐 있었어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리고 나서 조금 수그러들고 뭐 이런 걸 지금 한 3년째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 같은 경우는 한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뭐 상승 곡선이 그리다가 9월 달부터 확 꺾이고, 또 24년도에도 뭐 3, 4월 달부터 뭐 정책 자금 지원하면서 한 7, 8월 달까지 나왔다가 한 9월 달부터 또 꺾였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3년째. 그러나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그래서 내년도 반복할 거냐?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의 투자의 방향 잡으시는데, 또 분위기를 이렇게 살피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팔고 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기간적으로 보면 2년 단위, 3년 단위, 또 4년 단위로 이렇게 팔고 가고 또 손바뀜을 해야 되는 이런 투자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투자자들의 방향에 또 시장도 반응을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예측을 예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니까, 첫 번째로 이재명 정부는 금융개혁을 할 것 같다 라는 거는 저의 조금 압도적인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재명 대통령이 누차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니세요. 인터뷰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투자할 곳이 없다. 그래서 부동산에 돈이 많이 쏠린다. 이런 얘기를 누차 하시죠. 그래서 미국처럼 선진국 시장처럼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했는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소스를 얼마 전에 줬어요. 자본 규제를 통해서 자본의 대이동을 유도하겠다라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준 게 분명히 보였습니다. 저는 그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가계대출이 줄면서 그 대출된 그 자본은 기업으로 또 경제활동하는 쪽으로 좀 더 생산활동하는 쪽으로 자본이 이동할 것 같다. 그게 약 200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증권시장이 살아나겠죠. 경제, 기업 이런 쪽에서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경제활동이 조금 왕성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선순환되는 이런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하지 않겠느냐. 200조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계대출 200조, 특히 주담대요.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200조를 줄인다라고 하면 상당히 주택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세제개혁입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나와가지고 양도세, 취득세, 중과 요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소득 3만 5천 불 시대에 들어서 선진국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세제를 보시면 예전에 20년, 30년에 만들어 놓은 세제가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대책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세제 개편으로 나올 것 같다. 세제 개편인지 개혁인지는 표현하시기 나름일 거예요. 그래서 거래세는 낮출 것 같다.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인다. 양도세는 비과세 구간을 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12억 구간에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금액으로 할 거냐 비율로 할 거냐에 따라서 고가 주택들은 비과세 구간이 많이 차이가 나요. 무슨 얘기냐면 12억을 놓고 50억짜리를 매각하실 때 20억에 사셨는데 50억이 되셨다. 그럼 12억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금액만 빼준다라고 하면 이건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양도세를 또 많이 내셔야 돼요. 예,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종부세 폐지해도 될 것 같다. 왜? 보유세를 높일 거니까. 보유세를 비례과세, 누진과세. 예를 들면 12억 이하는 지금의 세율보다 더 낮춰주고, 또 15억까지도 더 낮춰주고, 20억까지는 지금 세율 정도로 하고, 그 위로 가는 구간별로 해서 누진세율, 비례과세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엄청나게 또 세금을 내실 수 있어요. 그런 종부세도 또 굳이 필요 없다. 왜? 주택은 합산해서 재산세를 내는 걸로 만들면 되니까. 이제 그런 구간. 대신 취등록세는 낮추겠다. 그것도 과감히 중과세 이런 거 다 폐지하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 라고 하면 취등록세 중과세 하면 뭐합니까? 한 채 거래하는 것보다 두세 채 거래하면 어차피 나라는 세금 많이 거두실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 비과세 구간 조정하고 종부세 폐지하고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개편하는 거죠. 유산상속세 작년에 한참 나왔다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게 상법 개정안 나오면서 배당소득세 나오죠. 이런 것들. 거기에 이제 보유세를 높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하는 게 분명히 나오겠죠.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부동산에 영향이 있다, 없다? 많이 있다.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가계대출입니다. 가계대출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 같아요. 지금 가계대출이 너무 많아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LTV 비율도 축소할 거다. 그 다음에 DSR
현재는 3단계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전세대출이나 개인 신용대출도 DSR에 포함되기 시작하면 많이 줄어듭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전세대출 많이 줄어들 것 같다. 앞으로는 돈을 많이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부자로 가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도 많이 늘리시긴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소득을 좀 많이 늘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LTV 쪽에 규제를 좀 덜 받습니다. 능력을 많이 키우시는 거, 소득을 늘리시는 부분에 좀 초점을 좀 맞추실 필요가 있다라는 소스를 좀 드리고, 네 번째로 물론 이 정부나 뭐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계속 벌어질 일인데 지방소멸 인구 감소 대책하면서 부동산 대책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를 해드렸지만 지방은 서울 수도권하고 차별화된 혜택을 주면서 지방 활성화 대책을 내놓지 않겠나. 뭐 가계대출, 세제 혜택, 뭐 자본 규제 예외를 적용해 주지 않겠나. 그러면서 지방 부동산도 활력을 좀 넣어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최근에 많이들 듣고 계시죠. 뭐 부산으로 또 세종으로 정부 기관, 기업 유치 이런 게 가속화되면서 지방 활력을 좀 찾겠다라는 부분인데 뭐 부산하고 세종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또 지방으로 분산하는 그런 많은 사업들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투자가 어떻게 된다? 지방으로도 온기가 좀 갈 수 있습니다. 물론 SOC 사업도 또 지방 쪽 위주로 많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면 항상 나오는 대책이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알고 계시긴 하지만 이번에는 찔끔찔끔 나오지 않고 전체 1, 2, 3, 4번을 하려면 한 방에 가야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LTV와 연계해서 대출 규제가 들어가려면 조정 대상 지역이 전체적으로 확대돼야 됩니다. 그럼 어디? 서울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범위는 뭐 제가 지정하는 게 아니니까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 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지금 2년이었던 게 3년으로 늘어났어요. 다시 이게 1년으로 축소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투기 수요를 차단할 것 같다. 왜냐? 1년이 맞습니다. 2년은 또 비과세하고 엮여 있어요. 이런 게 교묘하게 투자자들이 투자 이 시장으로 투기 수요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혜택을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시장이 또 침체되면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3년에서 1년 정도로 축소하면 투자자들이 많이 또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빠져나간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고 월세 시대로의 전환 뭐 유도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가계대출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또 경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부분, 정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주택 공급 대책하고도 연결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새 정부니까 처음엔 좀 세게 갔다가 시장이 좀 안정되면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공급 확대 정책인데 4기 신도시는 안 한다고 하죠. 3기 신도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나 잘하자라는 게 이제 정상적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게 맞다고 보여요. 4기 신도시, 뭐 3기 신도시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무슨 4기 신도시예요. 공공임대 확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임대를 어디다가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에 공공부지죠. 나라에서 갖고 있는 땅들 위주로 조기에 공급하는 방안들이 먼저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공공임대도 많이 하겠지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LH에서 모듈러 주택 있죠. 기간을 좀 단축하는 이런 방안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가 정말 많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외국계 자본이죠. 투자 자금도 들어와서 이제 주택 니치 시장에 투자를 조금씩 이렇게 이제 우리 흔한 말로 간을 좀 보고 있어요. 시장을 좀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이제 뒤따라와야 되는 게 있죠. 세제 혜택도 지금 일부 완화된 부분도 있는데 건축 규제도 많이 완화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집중되는 부분, 수요가 많은 부분은 빨리 지어주고 또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과 건축 규제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이루어지면 민간 임대도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로 또 저는 예측하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속도와 용적률 완화, 사업성 강화 그래놓고 뭐
일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축소 뭐 이런 부분은 뭐 이미 언론에도 상당 부분 나와 있는데 원금 상환 기간을 뭐 원리금 상환이죠. 40년에서 50년 했던 그런 거를 30년으로 좀 축소한다라는 거 이미 나와 있고 가상금리 뭐 대출 비율 조정하는 거 뭐 이런 거는 누차 여러분들 뭐 들으셨던 내용들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AI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각하는 것 같아요. 시대적,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들까지 복합적으로 나올 것 같다. 인구 감소, AI, 저출산, 고령화, 핵가족화, 양극화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 재분배하는 쪽은 이쪽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정부는 그런 쪽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춰져 있으니까 속도와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좀 내놓을 것 같고 출산 장려, 뭐 신혼부부나 청년 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노인 복지, 그다음에 저소득층 지원하는 쪽, 뭐 이런 쪽은 당연히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이는데 이거는 뭐 이 정부에서가 아니고 앞으로 뭐 시대 대세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 AI 쪽에 그쪽에 이제 나오다 보면 여러분들 주거 트렌드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대기업들 가서 보시면 요즘에 AI들이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주차, 내 집에 들어가서 뭐 AI들이 내 집을 다 청소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이제 이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 트렌드에 맞춰서 좀 뭔가 바뀔 겁니다. 많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 7, 80년대 부족했던 주택을 공급하느라고 빌라 시장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 시장들이 이제는 조금 주거 환경도 35,000불 시대에 맞춰서 국민들 주거 환경도 개선돼야 된다. 그러면 주상복합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이런 주택들이 많이 좀 개발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민간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주택 니치 시장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런 주택 트렌드에 맞춰서 주택 시장도 변화할 거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정책도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고령화 노후 대책, 뭐 실버타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버타운이 사실 23년, 24년도 핫했어요. 좀 핫하게 쭉 하다가 요즘에 이제 PF 시장이 좀 어려우면서 요즘 좀 잠잠한데 이제 다시 경기가 좀 활성화되면 디벨로퍼들이 먹거리 시장으로 찾는 시장 실버타운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다시 주거 트렌드가 변화된 쪽으로 뭐 한쪽 편이죠. 이제 고령화 쪽에 맞춰서 실버타운도 많이 개발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포함한 대책이 나올 것 같다. 지금 주택 가격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흔들리실 필요 없다.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왜? 투자는 지금 한 달, 두 달 하는 게 아닙니다. 1년, 2년, 최소한 2, 3년은 하는 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틀에서 좀 크게 생각하시고 여유를 좀 가시면서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모든 제안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일부 방향성은 분명히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딩의 신입니다. 자, 그러면 빌딩의 신인데 그럼 상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할 거야? 상업용 부동산 분명히 지금 이 말씀드린 정책에 수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주택을 규제하면 뭐가 튀었다? 꼬마 빌딩이 또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그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택 쪽에만 부동산 또 이렇게 투자라고 하시면 주택에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건 당연한데 주택 쪽 투자보다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또 기업의 돈이 많이 쏠리게 되면 또 기업은 어느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는지를 잘 보시면 그 시장은 분명히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저는 또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자, 오늘 다양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이 맞다 안 맞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오늘 시간을 마련한 건 아니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이쪽이 방향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만 보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좀 보시면서 투자도 계획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